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제일 유명한 게 시각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매플로립 여기까지는 한번 써보세요. 여기까지. 얘가 라이브러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매플로립이라고 갖다 쓴 라이브러리 있죠. 이거에 대한 그 원문 설명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원문은 아니고 아마 도큐먼트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데 여기는 참고로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번역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설명되어 있는 글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매트랩이라고 있죠. 그 매트랩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옵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사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작성한 문장에서 이 보라색 글자 이 임포트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올 라이브러리 이름이고 여기는 이제 파이썬이니까 언어가 파이썬 라이브러리 또는 뭐 파이썬 모듈을 불러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 또 보면 as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불러온 라이브러리 이름이 기니까 여기 옆에 나온 이름으로 부르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x 리스트라고 해놓고 그리고 y 리스트에는 2, 4, 6 이렇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x축의 데이터, y축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모양처럼 생겼죠? 스캐터 가로만 봤을 때 함수 실행이죠. 함수 그리는 함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인자로 x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와 y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그려지죠?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했으니까 여기서 PLT를 사용한 건데 그냥 이렇게만 쓰고 나서 실행이 안 됐다,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임포트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컨트롤 F9 누르면 전체 실행돼서 문제없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게 X축이잖아요. 여기가 Y축이고 X축의 좌표 1, 2, 3이고 Y축의 좌표는 2, 4, 6이에요. 알아서 그려줍니다.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런 시각화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듈이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건데 지금은 뭐 매플로립 이거에 하나만 좀 국한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라이브러리 뭐가 있을까요? 셀레니움?
셀레니움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이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임포트 셀레니움 이거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듈 안에 이런 스캐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마우스 올리기만 하면은 이 스캐터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보기 불편하죠? 마우스를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 원문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보세요. 그냥 그래서 좀 지금 스캐터가 흩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좌표에 맞게 점을 흩뿌리듯이 그렸습니다. 이게 아마 산점도였던 것 같은데 점을 흩뿌려서 그린 거. 뭐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겠죠. 여기선 플러스로 했네. 플러스로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직선 그래프가 나왔네요. 우리가 쓴 거는 산점도 이 스캐터 맞죠? 이거를 사용했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하려고 한다면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파악하고 그거를 나타내기에는 어떤 데이터, 어떤 형태가 좋겠다, 여기서 골라서 사용법 공부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다가 살을 하나 추가했어요. X 리스트에. 그럼 X축의 데이터는 4개죠. Y축은 3개고. 짝이 안 맞잖아요.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합니다. 그림도 제대로 안 그려지고 밸류 에러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그림을 그릴 때 이 안에 있는 인자에 들어가는 X축과 Y축에 들어갈 데이터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크기가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면 이번에 제대로 그려졌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X축은 한 개로 계속 고정되어 있죠. 한 개로 고정된 채로 2, 4, 6, 8 이렇게 X는 1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각화를 통해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도표로 나타내면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지죠. 좀 더 해보자면 10까지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양이 늘었죠. 그러면 2, 4 아니지 4개였죠? 2, 4, 6, 8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데이터가 많아졌으니까 좀 더 이 사이가 촘촘해지겠죠? 데이터가 많아졌다 해가지고
요 그림 판이 커진 건 아닙니다. 여기 이거 커지게 하는 거 따로 있긴 한데 그걸 안 썼어요. 그래서 같은 크기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으려다 보니까 촘촘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가 만약에 실전이라고 한다면 표본이 되게 많겠죠? 지금 여기 10개로 잡아놨는데 최소 표본 단위가 한 못해도 10,000개는 될 겁니다. 10,000개도 적은 데이터긴 한데 10,000단위도 적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집어넣고 있을 수가 없죠. 일일이 입력하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안 할 거고 우리가 배운 거 반복문 있죠? 그거로 써볼 겁니다. 일단 다 안쪽 다 비워놓고 자, 이 반복하면서 리스트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이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니까 어펜드 써서 추가할 거는 요 범위 내에 있는 i를 가져와서 x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는 거죠. 그럼 y 리스트도 똑같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 x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뭘까요?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100까지죠? y도 마찬가지고 실행해보면 파악되시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비어있는 리스트의 포문으로 직접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확인하는 작업이고 자, 근데 y 리스트 y쪽에다가 이제 짝수만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2부터 200일 전까지 2씩 증가면 되는 거죠. 바뀌었죠? 개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100개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봤을 때 지금 반복문이 2개가 있죠. 비효율적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반복문 2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지?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y리스트랑 x리스트에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겠죠? 그러면 y리스트에는 짝수만 들어가야 하는데 홀수도 섞여 있을 거고 늘 하던 대로 y리스트에다가 짝수만 넣으려면 곱하기 2만 해주면 됩니다. 결국에 들어가는 숫자는 짝수일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y는 i 값이 1부터 100까지니까 y에 들어가는 건 2부터 200이죠.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채워 넣고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플롯이라고 써도 선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안 써도 됩니다. 각각 x랑 y에 1부터 100까지, 2부터 200까지 짝수만 넣고 싶을 때 range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범위는 똑같고 이렇게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뭐 a에다가 1이라는 문장을 넣었으면은 a의 타입을 출력했을 때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정수화 한번 거치면 타입은 인트로 나오죠. 정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넣은 걸 리스트로 감싸면 문제 없죠? 잘 되죠? 그래서 범위만 잘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리스트로 만들겠다.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고 이 리스트 안에서 포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여기 포문 앞에다가 변수를 하나 써야 돼요. 이러면 잘 들어가죠. 이런 리스트 안에서 포문을 쓸 때는 이런 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레인지만 봤을 때 몇부터 몇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그거를 i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다시 y축의 범위를 2부터 21, 2부터 20까지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곱하기 2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곱하기 2 한 채로 잘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범위만 바꾸면 촘촘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다시 숫자를 좀 줄여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트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콘솔에다가 결과를 출력하는 것 뿐이에요. 모양은 출력한 대상이 리스트니까 당연한 거고. 방법 많은데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해볼 거는 이제 그래프가 지금은 선형이죠, 선형. 선형 그래프인데 자, 곡선으로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뭐 이차함수 곡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차함수 곡선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근데 지금 나타난 거는 지금 산점도니까 헷갈리니까 플롯으로 보면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 있죠. 기울기 일정하죠. 뭐 중간에 뭐 꺾였다거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증가분이 일정하니까. 곡선으로 하려면 x축과 y축의 값을 이 관계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i 값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생겼으니까 이 대신에 i라고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i 곱하기 i니까 i의 제곱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이거 미세하게 곡선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범위를 늘려보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도 조금 더 매끄러워졌죠. 이게 아마 산점도로 하면은 조금 더 산점도로 해야 좀 차이가 보일 겁니다. 여기는 이제 좀 듬성듬성 떨어져 있으니까 범위는 다시 줄이고, X리스트와 Y리스트 요소를 출력해 보면, 자, 처음, 마지막 시간 순서대로 보면, 자, 처음에는 차이가 없죠. 나중으로 갈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숫자에 주목해보세요. 맞죠? 증가분이 좀 일정하지 않죠? 이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5, 6 똑같이. 이건 어떤 모양 나올까요? 리스트만 놓고 보면 어때요? Y리스트에 들어가는 값은 어쨌든 제곱이죠. 음수의 제곱도 들어가고 양수의 제곱도 들어가니까 값은 일단 다 양수죠. X리스트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맞죠? 플롯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데이터 이 숫자가 적으니까 완전 뾰족뾰족한 부분이 조금씩 보이는데, 이거를 좀 범위 늘리면은 이거 범위 늘리면 뾰족한 부분이 좀 없어질 거예요. 뭉툭해졌죠? 더 그럴듯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X축을 대칭으로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축을 대칭으로 그린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X축은 그대로잖아요. Y축이 음수가 된 거죠. Y축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0 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 수학적인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크롤링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내가 긁어온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시각화를 할 때 매플롯립 쓸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매플롯립 말고도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나 모듈 뭐 이런 건 더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를 다른 박스에서 했는데 임포트 하고 나서 이 공간에서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X라는 거를 만들고 X에다가 I를 추가해보자. 그런 다음에 X리스트에다가 X를 추가하겠습니다. Y도 똑같이 할 거고. 자, 이러면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들어가죠. X라는 변수를 X리스트에다 넣은 것 뿐이죠. Y라는 거를 Y리스트에다가 넣은 것 뿐인데 그 넣고 있는 거 근본이 I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는 I 값을 곱한 거 I의 제곱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 세제곱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불편하죠? 자, 이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에스터리스크 2개 연산자예요. 이게 제곱의 연산자. 여기다가 3이라고 쓰면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리스트랑 Y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 더 Y리스트 2 여기에다가도 어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는 3개잖아요. 반복문을 반복하면서 각각의 값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그릴 건데 이번엔 X리스트랑 Y리스트 2예요. X랑 Y, X랑 Y2 실행해보면 색깔이 바뀌었죠? 이거는 그래프가 총 몇 개 있는 걸까요? 자, 색깔이 바뀌었는데 2개예요, 2개. 이 주황색 밑에 파란색이 겹쳐 있는 것 뿐입니다. 완전히 겹치는 이유는 Y리스트 2에도 들어가고 있는 값이 같으니까. 다르게 해주면 다르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x랑 y 리스트 이게 0이 나온 이유는 여기서 y2라고 해야 되나? 뭔가 시점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 여기 거는 이건데 여기 거는 제곱값이잖아. 제곱값인데 여기 보면 지금 값이 커졌죠? 얘네 둘의 값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일직선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범위를 좀 줄이면은 제대로 나오겠죠? 좀 둥그레졌죠? 이거 몇 넣었더라? 오케이, 다시 원래대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을 넣었습니다. y리스트 2에다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래프를 두 개 그리고 있으니까 두 개가 생기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y 값은 양수죠.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y 값은 음수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x축 대칭이겠죠. 이게 지금 이 도면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요게 x축으로 나올 거고 요 밑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y 베이스는 1000. 그 다음에 이 y 베이스를 여기다가 더해보죠. 어떻게 나올까요? y 베이스 그 절편 개념입니다. 절편 개념. 그래서 y는 x 그래프라고 하면은 x 100이라고 했을 때 x에다가 100을 더할 때 이 윗방향으로 100만큼 증가하죠.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는 거죠. 100만큼. 그러면 x에다 0을 넣었을 때 요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럼 x가 0일 때 이 지점이 100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에 절편이라고 배웠고 y절편, y절편이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그릴 때 얘가 이 위로 1000만큼 이동하겠죠. 그러면 지금 0에 딱 걸쳐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하겠네요. 이해되시죠? 200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다루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지 알아야 되고, 어떤 리스트를 활용할 건지, 이렇게 같이 그릴 건지 따로 그릴 건지.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 y리스트는 2는 빼보겠습니다. y리스트 2는 빼고 어떻게 해볼까? x리스트에다가 두 번 넣어볼게요.
차이 있을까요? 이거 두 개 썼는데 제가 y리스트 2 없앴으니까 이거 없애야 되고 차이 있을까요? 똑같죠? 하나만 써도 되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같은 리스트를 사용하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헷갈리니까 스케터 한 번씩 넣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뭐 자료 찾아가면서 좀 예시 가져다 쓰면서 연습하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